저는 이번에 시장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랠리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, 물론 지금은 조정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건 지나고 이제 봐야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고,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랠리는 뭐 밸류 프로그램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도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,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죠.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반도체 기업 주가가 잘 나가다 주춤하고 있는데요. 이제 끝물인가요?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가요? 타이밍이 좀 애매했어요. 우리나라 이 반도체의 타이밍이.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먼저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하던 날이었죠. 3월 20일. 근데 그 전날인가? 제스형이 삼성전자의 HBM에다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승인하겠다고. 그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주주총회 해버리니까 그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주가가 완전 갭상승을 하면서 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날 환경방송 나와가지고 삼성을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, 그날 제가 환경 딱 나와서 아침에 딱 그 이슈 하자마자 이런 말 했어요. 이거 오버슈팅입니다.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. 근데 보통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추세를 따라서 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딱 멈추잖아요. 그러면 그 오버슈팅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 구간, 조정 구간이 나와요. 전 그게 지금은 구간이 그 구간이라 봐요. 계속 좋게 얘기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, 사실은. 어쨌든 좀 삼성을 봤을 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.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조정받는 요 시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뒤로 밀어버리니까 그 IT, AI주들, 반도체주들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조정을 받아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까망이 나니까 배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운이 되게 없었던 거죠. 정말 운이 없었던 거고, 그냥 그 시점 맞춰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망가지면서 오히려 그 물량이 더 영향을 주면서 같이 망가진 것 뿐이지, 이게 뭐 반도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셔야죠. 지금 HBM 시장도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잖아요.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딱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SK 하이닉스인데, SK 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세대 거를 지금 세대 말고 HBM3는 삼성이 먼저 지금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제공을 아마 2분기 내에 상반기 내에 아마 제공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그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TSMC와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. 엄청나게 재밌어요. 상황 자체가.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을 하겠다는 거죠. 사실 TSMC는 자기들이 뭐 설계는 못하고 이제 찍어내는 거 잘하는 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에서 같이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건데, 지금부터는 이제 AI주나 HBM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, 반도체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알아야 돼요. 원래 디램도 그랬지만, 처음에 어떠한 이런 제품이 탁 나오잖아요. 탁 나오면은, 처음에 그거 잘하는 기업이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요. 그러다가 점점 이제 라이벌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. 같이. 딱 따라가는 기업들, 이제 시장 이제 후발주자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따라가냐에 따라가지고 1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켓시어, 시장 점유율을 뺏겼다 뺏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누가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냐라는 쪽으로 가요.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걸 중국이 잘해가지고 중국이 저러고 있는 건데, 지금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서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1등인데 삼성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또 이런 거래가 뚫리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을 떨구려고 노력을 엄청 하겠죠. TSMC랑 MOU 체결한 것도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떤 산업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. 한 기업이 치고 가잖아요. 그럼 테슬라처럼 돼요. 제가 테슬라 되게 좋아했거든요.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기업인데, 테슬라가 예전에 거의 원탑으로 찍고 올라갈 때 제가 타방송에서 나가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. 테슬라가 혼자만 이렇게 잘 가면 전기차 이 업종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. 어떤 넘버 2 기업이 나와야 돼요. 루시드 리비안 너무 약한데 뭔가 나와야 됩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와가지고 보조금 받고 이제 가격을 떨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HBM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, 사실 디램에서도 이제 라이벌 구독이잖아요. 물론 그쪽에서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이런 구조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.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.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, 앞으로 이런 기사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. HBM 가격 하락. 근데 하락이 아니고 그냥 하향 안정화예요.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이 한 개 있었을 때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렸는데, 지금부터 이제 TSMC랑 계속 파운드리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HBM 무지하게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.
시장에 그만큼 많이 뿌려놓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요.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실적은 더 올라갈 겁니다.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보다 더 실적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셔도 돼요. 이번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삼성과 하이닉스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? 이게 매력이 진짜 달라요. 그래서 저는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나는 반도체만 하고 싶어. 나는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. 딴 거 필요 없어. SK 하이닉스 가셔야 됩니다. 근데 난 반도체도 좋은데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기업이 좋은 것 같아. 사업의 포트폴리오. 반도체 깨지면 어떡해? 반도체 안 좋아지면 뭐 딴 거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도체에 따라서 실적이 너무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좀 불안정해 하시는 분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삼성전자를 하시는 게 낫죠. 매력이 너무 달라요.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. 아직 반도체주가 없다면 어떤 기업에 관심 가져야 할까요?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반도체주 해서 나 삼성 SK 하이닉스 다 싫어. 너무 무거워. 그래서 뭐 그 밑에 중소형 뭐 소부장 이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소부장, 중소형 소부장 애들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수주를 줘야 되는 애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과의 어떤 수주 관계가 있었는지, 뭐 삼성이 뭐 1차 뵀는지 2차 뵀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,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, CEO가 어디 출신인지도 봐야 되고,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. 근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말고 딴 거는 굳이 머리 넣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무려 27개월 만에 8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이번엔 정말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? 네, 넣을 거 봐요. 이게 삼성도 그동안 필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가 이 AI라는 거에 발을 못 담그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AI 하려면 HBM이 넘어가야 되는데 HBM은 SK 하이닉스가 치고 가버리니까 삼성은 빛을 못 발하고 있었죠. D램도 물론 높은 수준의 이제 D램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HBM 위주로 돌아갔었잖아요. 근데 삼성이 최근에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그 젠스명 CEO가 이제 어프로브를 하니까 승인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도 확실히 AI 쪽에 이제 분위기를 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게 확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 올랐었던 그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, 저는.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개인이나 기관들 위주로 근데 기관은 사실 보면 좀 올라가면 팔아요 걔들은. 그래서 기관보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밸류 프로그램도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계속 갖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도 있네요. 제가 삼성전자 빠진 이유가 오버슈팅을 좀 없애는 그런 수급 첫 번째, 두 번째 미국의 기업들 AI 기업들이 조정받는 거, 두 번째, 세 번째,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, 이건 사실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삼성전자 이번 최근의 조정은요,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이건 방법이 없어요.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, 지금은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위주로 수급을 좀 잡아줬고, AI 열풍이 좀 뛰어들었고,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, 지금 이제 분위기만 잘 타면은 10만 전자는 뭐, 가뿐하지 않을까요?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인가요? 일단 지금 이제 1,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저는 상반기 내에 낼 거라 봐요. 상반기? 네, 상반기.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분위기는 좀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.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치면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기간이 다들 기시잖아요. 지금까지 이렇게 충분히 길었는데 그럼 6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? 아니요. 한 두어 달만. 두어 달 정도만 되면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어쨌든 이건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삼성전자나 IT주를 투자할 때 지금 미국이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.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이런 대형 IT주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IT주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. 근데 지금 자꾸 미뤄지니까 이것 때문에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감당을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만큼 반도체주도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럼요. 저는 이번에 시장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랠리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, 물론 지금은 조정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건 지나고 이제 봐야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고, 그럼 저는 그런 거 잘하죠. 예전에 경기 침체 얘기할 때도 다들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안 온다고 했었고, 안 왔잖아요, 아직까지. 그리고 올해도 뭐 금리 인하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랠리는 뭐 밸류 프로그램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꽤나 갈 수 있는 시장 랠리가 될 수 있을 거. 시장도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
뭐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전국 좀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요.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죠.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이게 보면 아마 이제 최소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아,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100%다 들을 필요는 없구나. 그리고 진짜 누구든지 다 욕하는 업종, 정말 욕하는 상황에 내가 손이 나가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이미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승장을 이끄는 업종은 결국은 뭐 두 개? 뭐 세 개 얘기하라고 하면은 반도체, 2차전지, 하나 더 포함시키면 자동차, 전기차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업종이 될 거라 봐요.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하루는 반도체 올라가면은 나머지 두 개 좀 쉬어주고 그리고 뭐 또 하나 올라가면은 또 나머지 두 개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돌아가면서 이번 상승장을 이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잘 나눠서 다양한 업종 쪽에 짜두시는 게 맞고요. 나는 무조건 뭐 한 업종에 몰빵해야지 뭐 남자도 몰빵이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괜히 남자 찾다가 완전 망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농담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신 다음에 그냥 본업하시고 본업에서 만약 보너스 받으면 더 투자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.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. 오늘만 1% 상승하잖아요. 내일 2% 떨어질 수 있어요. 그 다음날 또 3%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 다음날 2%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서 단기로 봤을 때는 와 시장 정말 너무 안 좋은데 하겠지만 한 3개월, 6개월 있다 보면 지수가 이만큼 올라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.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뭐 하루하루 뭐 매일매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짧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투자하면서 길게 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